과학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은요 34쪽 35쪽 피면 되겠고요. 실험 관찰은 18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늘을 나는 동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하늘을 나는 동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동물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우리 크게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그 동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동물 만나보러 갑시다. 이 새의 이름은 까치라고 하는 새입니다. 까치는요 주로 집 주변이나 공원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이동 방법은 날개로 날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특징은 몸에 깃털이 나 있고요, 몸이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다리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물 만나볼게요. 다음 동물은요 박새라고 하는 새입니다. 박새라고 하는 새는 우리가 평소에는 조금 만나기 힘든 새라서 모습이 생소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는 곳은 들이나 산, 공원 같은 데 보면 만날 수 있고요. 이동 방법은 역시 날개로 날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특징은 몸에 깃털이 있고 배와 뺨이 흰색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역시 두 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물은요 어릴 때 누구나 잡고 노는 잠자리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잠자리는 몸이 엄청나게 새빨갛죠. 잠자리 사는 곳은요 집 주변이나 물가에서 살고요, 이동 방법은 날개로 날아서 이동을 하겠죠. 특징은요 얇고 투명한 날개가 두 쌍이 있습니다. 두 쌍이라고 하면 총 4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잠자리는 날 때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같이 보고 다음 동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와 함께 가을하면 떠오르는 곤충 잠자리. 그런데 그 잠자리가 비행을 할 때 앞뒤 날개를 따로 움직여 난다고 하는데, 야, 재밌겠다. 이거. 먼저 앉는 모습부터 살펴봅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잠자리의 날개. 어쩌라고. 다시 한번 봐도 안 보여요. 1초당 40번의 날개짓을 하는 잠자리 날개. 너무 빨라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초당 40번으로요? 아, 그렇다면 이것이 필요하겠군요. 초고속 카메라. 네번 들들어. 1초당 500장을 찍는 초고속 카메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리네.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 본 잠자리 힘찬 날갯짓. 이거 신기해. 따뜻하네요. 0.0034mm 4개 얇은 날개가 서로 번갈아 퍼덕이는 역시 고속이야. 반대로 움직이는 분명 앞날개와 뒷날개가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그럼 날아오를 때는 어떨까요? 역시 앞뒤 날개가 따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잠자리 동영상 봤으면 다음 동물 봅시다. 다음 동물은요 나비입니다. 여러분들 1학기 때 학교에서 배추잎나비 키우던 거 많이 봤죠? 그래서 직접 애벌레가 나비로 부화하고 또 나비가 나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사는 곳은요 들이나 산, 화단, 주로 꽃에 꿀을 빨아먹기 때문에 화단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요. 이동 방법은 역시 날개로 날아서 이동을 합니다. 특징은 날개는 두 쌍, 몸이 가볍고요, 앞다리로 맛을 본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주둥이랑 앞다리가 같이 꽃에 박혀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비와 나방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나비와 나방이 생김새가 거의 비슷해서 잘 구별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나비와 나방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나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낮에 활동을 하고요, 나방은 밤에 활동을 합니다. 또 나비는 날개가 이렇게 완전히 접혀져 있어서 앉아있을 때는 날개가 하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방 같은 경우에는 날개를
접어서 앉아있지 않고 날개를 쭉 펴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보통 날개를 쭉 펴고 앉아있는 이런 것들은 나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미입니다. 매미 같은 경우에는 들이나 산, 공원에서 많이 발견되고 날개로 날아서 이동을 합니다. 특징은 날개가 두 쌍, 다리가 세 쌍이고요. 수컷은 소리를 냅니다. 불완전 탈바꿈을 하게 돼요. 불완전 탈바꿈 우리 1학기 때 배웠었는데 기억하죠?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성충이 되는 동물을 불완전 탈바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학기 때 나왔던 질문 중에 매미의 번데기 허물을 봤다고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매미의 번데기 허물이 아니라 성충이 되기 직전에 자신의 허물을 벗은 것이지 번데기 껍질을 까고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데기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매미는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충이 되는 불완전 탈바꿈 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직박구리입니다. 직박구리는요, 들이나 산에서 살고 날개로 날아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특징은 뭐 나는 동물들은 대부분 날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몸이 깃털이 있고요. 주로 나무 위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첫 번째 활동 하늘을 나는 동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험관찰 18쪽에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쪽에 1번을 봐주세요. 날아다니는 동물의 사는 곳, 생김새 등의 특징을 조사해 써봅시다. 첫 번째는 박새가 이렇게 나와있죠.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동물들 정리해 보도록 해요. 두 번째 칸에는 직박구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직박구리는 어디서 산다고 했었습니까? 우리 딱 방금 전에 배웠는데. 네, 들이나 산에 산다고 했고요. 특징은 날개가 있고 몸이 깃털 덮여 있고 주로 나무 위에 머무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동물로 갑시다. 두 번째 동물은 나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나비는 들이나 산, 화단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징은요, 날개가 두 쌍이고 앞다리로 맛을 본다고 하고요. 비가 와도 날개가 젖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동물까지 봅시다. 네 번째 동물은요, 매미입니다. 매미는 주로 들, 산, 공원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날개는 두 쌍이고요. 다리는 세 쌍이고 수컷은 소리를 내면서 나무 수액을 먹으면서 크게 됩니다. 우리 여기 실험관찰 18쪽 1번에 아까 위에 것도 못 적은 친구들은 잠시 멈춰두고 적어주세요.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박새, 그리고 두루미, 독수리, 매, 이렇게 네 가지의 새가 있는데요. 이 네 마리의 새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일단 날개가 있는 것 같고 깃털로 덮여있고요. 다리는 두 쌍이고 부리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우리 흔히 새는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새는 어떻게 이렇게 하늘을 잘 날 수 있을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새가 하늘을 날기에 알맞은 점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 수가 있겠죠. 날개가 없으면 새가 아예 하늘을 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새의 몸집 크기에 비해서 몸무게가 가볍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 봤더니 뼈가 있으면은 뼈 속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뼈 속이 비어 있지가 않고 보통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새 같은 경우에는 날기 편한 구조로 진화를 하게 돼서 뼈 속이 비어 있다고요. 그럼 몸이 그만큼 가벼우면은 하늘을 날기가 조금 더 쉽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슴 근육이 엄청 발달을 했다고요. 그래서 날개를 움직일 때 센 힘으로 날아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심장이 크고 시력이 발달했습니다. 심장이 크다는 거는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힘이 강하다는 뜻이고요. 시력이 발달했다는 것은 멀리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엄청 높은 하늘 위에서도 밑에 사냥감을 보고
사냥을 할 수가 있고요. 몸의 균형이 잘 맞습니다. 그 새는 다 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날지 못하는 새도 있습니다. 어떤 새가 날지 못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날지 못하는 새 첫 번째는요, 타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키위라고 하는 새인데요. 날개 크기가 이 친구들은 작고 몸이 무거워서 나는 것보다는 걷거나 달리는 데 적합하게 진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새들은 날아다닐 수가 있지만 새라고 해서 꼭 다 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실험가차 18쪽 밑에 더 생각해 볼까요를 같이 정리해 볼게요. 날아다니는 동물은 날개 이외에도 어떤 특징 때문에 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몸의 크기에 비해 가볍고요. 몸의 균형이 잘 맞기 때문에 잘 날아다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활동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동영상 하나 더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날아다니는 동물에는 새와 곤충이 있는데요. 먼저 새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참새와 비슷하게 생긴 이 새의 이름은 박새. 박새는 들이나 산,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날개가 있어 날아다니며 몸의 크기는 참새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작죠. 또 배와 뺨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몸은 깃털로 덮여 있습니다.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며 요란하게 우는 새, 직박구리. 직박구리는 들이나 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있어 날 수 있죠. 몸이 깃털로 덮여 있으며 주로 나무 위에 머무른답니다. 기쁜 소식을 전달해주는 까치. 까치는 공원이나 집 주변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요. 날개가 있어 날아서 움직이며 몸은 검은색과 하얀색 깃털로 덮여 있습니다. 이번엔 날개가 있어 날아다닐 수 있는 곤충의 특징도 알아봅시다. 팔랑팔랑 아름다운 나비. 나비는 들과 산, 그리고 화단에 삽니다. 나비는 두 쌍의 날개가 있는데요. 나비의 날개는 비에 젖지 않아요. 또 앉을 때에는 날개를 붙여서 접고 꿀을 먹을 때는 앞다리로 맛을 본답니다. 맴 이렇게 소리를 내며 우는 것은 수컷매미인데요. 매미는 들이나 산, 공원에 살아요. 매미는 두 쌍의 날개와 세 쌍의 다리가 있는데요.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나무의 수액을 먹고 살아갑니다. 한편 매미는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불완전 팔바꿈을 한답니다. 몸이 가느다란 잠자리. 잠자리는 집 주변이나 물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두 쌍의 날개가 있고 다리는 세 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는 아주 얇아서 빠르게 날 수 있답니다.